먼저 짧게 소개를 먼저 드리죠. 저는 자료를 이렇게 생긴 게 제 자료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안에도 이렇게 생긴 제 얼굴이 있고요. 요게 지금 뒤늦게 추가로 된 자료, 이번 1학년 운전고 아이들 내신 결과입니다. 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비 고1 어머님들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투스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인터넷 강의하던 사람입니다. 일산에서 10년째 수업하고 있고요. 백마, 후곡, 운정 세 군데 캠퍼스에서 수업합니다.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매달 제 수업을 듣고 있고요. 한 3, 4년 평균이 그렇습니다. 고3을 100명 남짓 매년 듣고 있어서 일산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갖고 있는 수능 영어 강사입니다. 제 수업 듣는 아이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특이하죠. 다 운전고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운전고 아이들이 한 200여 명이 지금 한 4, 5년째 제 교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인학원에는 조금만 운전고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듣는, 짐작하셨겠지만 아이들 중에 중하위권 아이들의 기초를 잡는 것보다는 상위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셉의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짧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앞쪽에는 제가 순서를 막 바꿔서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소개나 그 다음에 겨울방학 특강에 대한 소개, 시간표 등이 있고요. 자, 맨 뒤로 가보시면 뒤에 한 10페이지 가깝게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운전고 1에 대한 거의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심층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스럽게 혼자 보시고요. 다 읽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거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 영어 강사라서요. 1학년 내신을 하는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필복숙3이라는 분이 저와 함께 운전고 내신을 지금 5, 6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전고의 1등급 스카이는 다 이 사람이 보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숙이라는 이름은 본명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필기, 복습, 숙제를 줄여서 필복숙입니다. 뭐 하는 양반인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신을 맡을 거고요. 저는 수능을 해서 같이 갑니다. 자, 영상이 있어서 제가 조금 자제하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고 어머님들과 그 다음에 학원 측으로도,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매우 듣기 불편할 정도로 솔직한 팩트 폭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이야기도 제 진심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산에서 10년째, 그리고 이투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수능 단권했던 사람이고 집으로 영어 1타 강사라고 떠드는 사람이 10년 동안 운전고를 하면서 느꼈다면 그래도 아마 들을 만한 내용이 몇 개는 있을 겁니다. 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제가 드릴 계획인데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외모로 봤을 땐 워낙에 여리고 이렇게 순해 보이지만 아이들과 10여 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표현이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거친 표현이 이해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조심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교의 시험의 난이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생각, 상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저의 얘기죠. 학원이 나아갈 방향, 이거에 대한 고민을 어머님들께 제가 정말 그냥 수능 영어 강사, 영업하러 온 사람 말고요. 그냥 일산 아이들의 삼촌 입장에서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진심으로 제 고민을 토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의 운전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신 시험 문제는 매우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저렴해졌죠. 이거 운전고 시험 맞나 싶을 정도로 쉽습니다. 이러면 이 변별력 상위권이 문제가 될 텐데 괜찮을까? 다행히도 아이들의 상태도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은 너무 쉽고 애들도 상태가 안 좋고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게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전략을 하고는 낮아진 거에 맞춰야 될까? 다시 올라가는 거에 맞춰야 될까? 대다수가 원하는 5, 6등급에 맞춰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믿고 따라오는 1등급 아이들을 맞춰야 될지가 저에게는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운전캠에도 제가 나가는데요. 거기 실장님이자 다 제 어머님들이죠. 학부모님들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운전고 내신이 쉬워졌다고, 말을 자꾸 혼나오네요. 운전고 내신이 최근에 어려워졌다고 말들이 많은데 학원에서 선생님 생각은 어떤가요?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학원 가서 운전고 내신이 어려워졌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운전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운전고,
제가 11년째 운전고인데요. 운전고의 10년 동안의 내신의 평균 난이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이 정도의 난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이도는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5년 전, 이게 3년 전, 이게 현재 2024년도입니다. 어머님들 생각엔 어떠세요? 운전고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졌나요? 초짜 강사입니다. 운전고 내신은 지금 바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전 모릅니다. 전 무당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올해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워진 건 아시나요? 예, 수능은 보통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7, 8%가 평균이죠. 근데 쉬울 때는 10%가 넘어갑니다. 작년 수능 4%였습니다. 이게 왜 절대평가죠? 절대적으로 어려워서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올해 6평을 아시나요? 1.4% 들어보셨나요? 수학은 4%가 1등급인데요. 영어는 1.4%가 1등급입니다. 미친 거죠. 시험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수능이 저 예전처럼 쉬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우리 쉬운 거에 배팅해보자. 만약에 그래서 엿되면 sorry. 간단하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능이 9평에 10%가 또 나왔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문제인 거죠. 이래서 10%가 나왔는데 제가 10% 맞출까요? 저를 믿고 1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의대를 가겠다고 스카이 가겠다고 저를 믿고 찾아왔는데 제가 10%에 배팅하는 순간 끔찍한 결과가 재앙처럼 다가올 겁니다. 저는 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4, 5%까지는 대비하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저는 내신에 어디를 대비해야 될까요? 어머님들이 알려주시죠. 저는 여기는 아니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상태를 봐서 여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어려운 걸 대비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원들은 그렇지 않아서 제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다른 학원을 좀 잃을 겁니다. 어머님들에게 고자질할 테니까 저를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상태가 안 좋다. 이거는 뭐 매년 하는 얘기죠. 우리 때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코로나가 너무 무섭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 어머니는 잘 모르실 텐데요. 심지어 서술형 대비를 하는데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서술형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가 중학교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배열을 못합니다. 전 솔직히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점수 올릴 방법은 전 그런 재주는 없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생길 정도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예전처럼 자 요때 한번 그 학원의 상태를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필복쌤이란 분과 둘이서 운전고 아이들을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는 이유는 이 난이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운전고는 교과서 따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부교재를 다루는데요. 부교재 지문이 40개라면 그 40개 지문을 달달달 외웠을 때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3등급이 최선입니다. 무섭죠? 1, 2등급 누가 받을까요? 이 40개 지문을 원자나 논문을 찾아서 논문 40개를 요약 수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2,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술형도 대단히 고난도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차피 내신은 포기하고 스카이 간 아이들도 1학년 1학기 때 선생님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정시로 돌립니다. 운전고에서 문제의식이 있었죠. 우리 학교 명문도 수시의 강좌로 만들겠다. 그리고 2년 전부터 난이도를 낮춘 거고요. 코로나의 아이들도 거기에 맞춰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했던 논문의 원주자 수업은 이제 없습니다. 안 나오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킬러 문제 한두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변형 문제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아이가 5등급인데 3등급을 받겠다고 해서 본문을 달달 외우면 가능합니다. 예전에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졌죠. 그럼 이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니즈가 소화가 되는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 이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객관식의 고난도 킬러, 수능 난이도에 제가 수업하는 문제 한두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목표 달성이니까요. 또 하나, 30점의 서술형에 20점 맞추는 거, 조금 화가 나는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모학원엔 깜지로, 저는 그게 뭔지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본문을 3번 외워서 쓰는 시험을 본답니다. 그래서 옆에 학원이 그럼 우린 5번. 그래서 그 학원이 더 좋은 학원이랍니다. 저한테 그걸 하라고 했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차라리 저를 자르시라고 계약을 해자라고. 저는 도저히 이 짓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고민했는데 오늘 뭐라고 할 거냐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온 겁니다. 해야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30점 중에 20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또 기억 못하는 건 뭐죠? 100번을 외워도 절대로 풀 수 없는 10점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얘들한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5등급이 3등급이 됐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시험 점수가 올랐으니까요. 자,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 최악의 올해 10년 중에 가장 상상을 초월하는 쉬운 1학기 내신에서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얘들 중에 90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온 동네 학원이 깜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필쌤과 둘이 밤 늦게까지 3시간을 회의했습니다. 필쌤이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대장이니까요. 하세요. 어머님들이 원하십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쪽팔리니까 깜지는 말고 서술형 특별시험 이래서 좀 다르게 합시다. 있어 보이게.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저의 목표, 원래 제가 의도했던 저의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를 한번 다시 펼쳐 보실까요? 자, 맨 앞 페이지에 이런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고3에서 실적을 냈던 아이들의, 요겁니다. 요 맨 앞 페이지 이런 명단입니다. 자, 교재 프린트에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됩니다. 자, 뭐 없으셔도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의치대와 서울대만 명단이 적혀 있죠. 제가 100명 정도를 고3을 수업하면 한 3, 40명 정도가 스카이를 갑니다. 제가 보낸 건 아니고요. 그런 아이들이 저에게 오는 거죠. 의치대, 서울대를 평균 2자리는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외로 자존심이 세서요. 몇 달 들었던 아이들 이름을 도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3년 내내 제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고요. 예비 고3이 되면 저는 100명의 아이들을 40분씩 1대1로 컨설팅을 합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고요. 일산 3촌 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하는 컨설팅 내용은 선배들 10년에 제가 했던 상담의 그 뒷필을 다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너 의대 간다고 의대 성공하네 실패하네 10명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그 아이가 모의고사가 몇 점이었고 뭐에 실패했고 수학학원 어디 다녔고 논술학원을 언제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말이 필요 없죠.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아이들이고요. 제 조교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조교하고 있거나 저랑 밥을 먹었거나 이런 아이들을 영단에 놓습니다. 2명만 얘기하겠습니다. 맨 위를 보실까요? 연대 의대 간 유명한 아이가 있죠. 대진고 전교한 2, 3등 했을 겁니다. 1.6 정도의 내신이었고요. 대단히 훌륭한 아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의대는 수시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연대 의대를 갔는데요. 국, 영, 수 모두 만점이고요. 화학만 2개를 틀렸습니다. 이 아이는 수시를 열심히 한 것도 맞지만 정시도 함께 병행해서 정시로 의대를 뚫은 케이스입니다. 가장 최근 아이를 보죠. 중간쯤에 보시면 이화여대 의예과가 있습니다. 지금 백마에서 조교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안땡땡 아이입니다. 뭐 혹시 여기 첫째일 수도 있고요. 아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아이는 1.4입니다. 올해 운전고 전교 4등으로 졸업했고요. 지금 이화여대 의대를 가서 열심히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정시로 대학을 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교 4등 1.4인데 의대를 실패했습니다. 서울대 약대가 됐는데 버리고 의대를 경북대 의대와 이화여대 의대 2군데가 됐습니다. 이 아이 점수를 공개합니다. 국어 100, 수학 100, 영어 100입니다. 국어가 하나 2점이 깎였다고. 국어가 98입니다. 서울대 갔죠? 근데 물리에서 똥을 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화여대 의대를 갔는데요. 이 아이도 저와 3년 동안 한 달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했던 아이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했던 얘기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조금 아닌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학원의 기능은 2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 저희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문제 푸는 방법을 전수하는 곳이죠. 이 아이가 내 수업을 들으면 수능에서 빈칸을 가장 잘 맞춰서 정시에서 1등급을 찍게 하는 거, 그게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거 우리는 훈련소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건 고3이거나 상위권 애들에겐 가장 중요하겠죠. 이것이 유일한 변수일 겁니다. 자, 그러나 중위권 아이들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라면 아이를 붙잡아두고 엄마가 할 수 없는 시험을 보고 암기하게 만드는 차가소의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 2가지 중에 저희가 운전고에서 여태까지 했던 방식은 아무래도 이겁니다. 왜냐하면 제 수업을 듣는 아이가 제가 관리를 잘하거나 친절하거나 아이를 보충을 많이 잡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원한 게 아니라 선생님의 수업이 아니면 아까처럼
정말 다 외워도 3등급밖에 나오지 않는 시험이라면 아이들은 강의력과 선생님 분석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메리트로 운전고를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시험이 쉬워지고 아이들의 상태가 안 좋고 관리와 서술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의 직관입니다. 판단입니다. 이제부터는 팩트가 아닌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첫 번째 난이도가 계속해서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어려워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틀릴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준이 다릅니다. 많은 학원에서 이제 영상이나 이런 설명을 가보시면 운전고 이번에 어려워서 아까 상위권 굉장히 난이도 높다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한다고 했었는데요. 95, 6에서 아마 90안 이상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이건 전체 평균일 때는. 제 기준은 다릅니다. 1등급 컷은 어떻게 될까요? 95에서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93, 4가 될 수는 있어도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 수능을 봤는데 이번 수능이 어려웠다 쉬웠다. 우린 뭐로 결정하죠? 30점 맞던 애가 70점 맞은 애들이 18명 나왔어를 관심 있나요? 세상은 누구도 관심 없습니다. 1등급 컷이 94였냐 93이냐 0.5를 가지고 어려운 쉬운 수능 시험을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준이 다릅니다. 재수업 듣는 아이들은 1등급 만들어서 이 아이 의대 가는 걸 제가 망치면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최상위권의 킬러 문제가 독해에서 몇 개 나왔고 이 서술형에서 한 개인지 두 개인지가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두가 맞추는 돌고래나 아이나 다 맞추는 이런 문제가 10개 나온 건 관심이 없습니다. 제일 1등급 아이들이 과연 절대로 내 수업을 듣고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다. 저는 여기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잡는 게 제 목표이다 보니 1등급의 난이도의 차이와 전체 평균 4, 5등급의 난이도의 차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목표는 기본이 스카이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어머님들의 목표도 스카이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난이도가 쉬워졌다는 거에 매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좋습니다. 제가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계속 쉽다. 어머나 이거 어쩌니? 너무너무 쉬워졌네. 황수홍 괜히 들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수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급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받아쓰기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짓을 1년 내내 받아쓰기만 한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수능을 볼까? 저거 누가 책임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1점대 등급이 나왔어요. 운전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진고든 덕이고든 1점대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스카이가 가능하겠죠. 운전고 기준 2점대 중반까지는 고대 일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랜 A에 1, 2등급을 스카이 티켓이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1학년 애기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여기 있는 100명의 어머님 중에 20, 30명 아주 후하게 친 겁니다. 20, 30명은 스카이를 수시로 성공할 겁니다. 그러나 7, 80%는 수시 스카이에 실패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플랜 B는 뭐죠? 받아쓰기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 전략은 뭐죠? 100%입니다. 1학년 때 받아쓰기 하다 2학년 때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난 아무래도 정실살 같아 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수시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2학년 때부터 정시 공부를 할까요? 그럴 리가요. 할 데가 없습니다. 수능 선생, 저와 경쟁 관계에 스카이에듀, 메가스터디, 이 이투스의 후배 서너 명이 지금 고3 시장을 4명이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1, 2학년 수업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산 삼촌이라 1, 2학년 수업을 그것도 운전고번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뭔지 아실까요? 1학년 때 받아쓰기, 2학년 때는 엄마 혼자 할게. 아빠 요즘 힘들어 보여.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어디 수능 선생 없나? 그리고 찾은 게 결국 접니다. 이게 아이들의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고3 때 6개월 공부해서 저 무시무시한 재수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재수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죠. 엄마 난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난 2년 동안 열심히 깜질을 했는데 그리고 6개월 공부해서 재수형한테 졌다고 이게 내 인생이라고?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재수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전고는 특이할 수 있으나 재수 없던 아이들, 아까 명단에 있는 아이들의 절반은 정시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플랜 A와 B를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10년째 여기서 버티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깜질은 조금 제가 덜 안비를 시키더라도 깜질을 제가 물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깜질을 위해서. 그러나 깜질은 하면 되죠.
수능 수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플랜 A가 아닌 플랜 B까지를 생각하신다면 장기적인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경악을 합니다. 어머님이 대단히 공격적인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어머님 입장에선 제가 당황할 줄 아셨나 봐요. 겨울방학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도 예비고일 특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예비고일 특강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끝이라고 하는데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어머님들의 욕을 많이 먹은 케이스가 몇 년 있습니다. 저는 운전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럽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는 지금은 한 70명 정도가 있는데요. 작년엔 95명이었습니다. 1학년만 운전고가. 거의 한 학교가 통째로 왔죠. 작년에 황금, 느낌은 비슷합니다. 슈퍼돼지, 황금돼지. 아무튼 돼지가 많잖아요. 그 많은 돼지들이 오는 바람에 9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가 도저히 안 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애가 인사를 하는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95명이 오는데 제가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것도 내신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고3은 제가 모든 아이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점수가 안 되면 안 뽑았습니다. 부원장님과 실장님들이 이 욕설 전화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이게 뭐 대단한 네가 뭔데? 학원을 보내겠다는데 받고 안 받고 네가 정하냐?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운전고 아이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아이가 오는 거에 추정을 두지 않습니다. 제 수업을 들은 아이가 의대를 가고 스카이를 가서 3년 후에 자랑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눈앞에 있는 거 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필삼하고 회의하면서 결정은 4시간의 수업이 있습니다. 4시간의 수업을 2시간 나눠서 제가 수능 독해 그리고 필삼이 문법과 서술형 대비 피드백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큰 변화를 갖습니다. 1학년 내신에서 황승훈의 수업은 줄어듭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많은 수업을 할 만큼 아이들의 니즈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신 때는 필복숙이라는 선생님이 2시간 반 내지 3시간을 수업해서 피드백과 서술형 테스트에 보다 중점을 둘 겁니다. 왜냐하면 난이도에 맞춘 니즈에 맞춘 겁니다. 제 수업은 줄어듭니다. 대신에 겨울방학 특강이나 여름 또는 2학년 내신에서는 제가 3시간이 되고 필쌤이 1시간 피드백을 줄이고 그래서 니즈에 맞게 융통성 있게 조절할 계획입니다. 겨울방학에 어머님이 아까 하신 말씀대로 아니 왜 다른 학교는 운전고 반은 리딩 파워라는 교재를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리딩 파워 교재를 겨울방학의 중3 동안에 2번을 끝낸다. 선행을 한다. 당신은 뭔데 왜 리딩 파워를 안 하냐? 맨날 쓸데없는 고3 수능 문제만 풀고 있냐라고 저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운전고 1학년 내신 교재는 올림푸스입니다. 2023년도 운전고 1학년 교재는 리딩 파워입니다. 올해 2024년도 그 선행을 많이 한 리딩 파워는 없어지고 스튜 라이트가 교재입니다. 내년 교재를 맞춰보시죠. 전 모릅니다. 무당이 아니라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암기로 아이들의 얄팍한 암기로 3점, 4점 올리는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재가 무엇이 나오든 그 수업을 마치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교재가 바뀌는 이유를 아실까요? 예전에는 논문에서 출제를 했죠. 교재가 10년째 똑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논문에서 낼 거기 때문에 변별력이 담보됩니다. 그런데 같은 교재를 3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깜지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의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뭘까요? 매년 바꿉니다, 교재를. 외울 거면 새로운 거라도 외워라. 매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선생이 작년에 리딩 파워를 했다. 선생이 올해 스튜라이트를 했다. 중요할까요? 의미 없습니다. 10년째 니들이 8번 바꿀 동안 9번 내가 수업했던 사람은 그 문제 유형의 패턴을 압니다. 그게 필복숙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11년째 운전고에서 하는 일입니다. 어머님들에게 오늘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요. 너무 많은 요즘 저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까 들어올 때 소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소장님이 정해주세요. 제가 깜지를 열심히 한다고 말할까요? 1등급을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말할까요? 라고 했더니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운전고라면 1등급을 맞는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어머님들이 절 싫어하면 모두 소장님 때문이라고.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만 어머님들의 의견에 니즈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